다른 철학적인 뭐 이런 공공 뭐 이런 얘기는 뭐 더 많이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고 지금 저는 서울하고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해소가 네. 안 되죠. 격차는 더 커질 거고 네.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네, 이슈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지방이 안 좋으니까 네. 지방은 다주택자를 허용하자는 정책을 해요. 사실 이건 아니죠. 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예. 그 지역이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많아져야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예. 좀 보셔야 될 게 후행적입니다. 후행적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고 경기가 거기 좋아지고 그 지역이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교육이든지 뭐든지. 네, 네, 예. 그냥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의 경제라든가 네. 인구를 분산하는 예. 그런 정책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뭐 부동산 가격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격차도 줄게 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그 지방의 그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들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런 정책들이 지금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네. 그때 당시에도 부작용이 뭐였냐면 한국전력을 나주시에다 내려보냈는데 출근하고 다시 서울로 오는 주말에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뭐 기반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나 미는 정책이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지방의 교민들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지방의 교민들. 교민? 예. 어디 교민이요? 해외 교민이. 해외 교민? 예. 어. 해외 교민들이요. 예, 일단은 두 부류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은퇴하시고 네, 노령 네, 한국에 너무 오고 싶으세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자산가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와요. 부동산 어디 사면 좋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예. 병원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타운을 만들어서 네. 교민들을 유치한다. 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예.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와요? 예. 부자들이 부자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누가 들어오면 애들이 따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엄마 그렇죠. 아빠 보러. 예. 그러면 한국 좋네. 그럼 나도 좀 여기 살아볼까? 그러면 굉장히 고급 인재들이 들어와요. 예. 예전에는 해외 가면 예.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해외 계셨으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뭐 여러 말을 하시겠지만 네. 한국 사람들 조심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기 당한다고. 그런데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예. 지금은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으세요. 교민들이.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교육 네. 수준이 높으시고 예. 진짜 부도 많으시는 예, 분들. 예. 그분들을 한국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고급 인재들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양화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입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맞아요. 이거 저출산 국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 입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아들 보면 이게 국적이 손실된 분들 많거든요. 그 젊은 분들 네. 저는 지방에 이런 데 유치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구가 네, 예, 유입되고. 유입되고. 그러면 거기에 산업도 되고 뭐 병원들 만들어서 전 이런 방법들을 좀 네.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도입해서 예. 서울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지방 가서 살아라.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예. 다른 방향성. 이게 일본에서도 쓰고 있는데 일본은 도요다가 네. 지방의 공장이 없어지잖아요. 예. 전기차로 예. 바뀌어되면서 그 공장을 폐쇄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서 그 R&D 네. 이런 연구단지를 만드는데 예. 그런 쪽에 있는 기술자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은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줘요. 기업에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같이 합작으로. 합작으로. 예.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일본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침울하고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동네마다 있으면 좀 활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가가 우리도 30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안타깝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지방 균형 발전을 네. 강제로 이렇게 막 떼어내고 이런 것보다도 네. 물론 일정 부분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혁신적으로 과거에 없던 정책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네. 좋은 일종의 대한민국 입장에 다 예. 자산이죠. 맞아요. 이런 분들을 끌어올 수 있다면. 예.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가면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뭐 다른 나라 언어를 이런 인력들이 와서 뭔가 뭐 인프라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예, 좀 엄청 다른 그렇죠. 예. 근데 또 사실은 지역에 아까 어느 댓글에 그런 글도 있던데 지역에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뭐 병원이 좋고 뭐 이러면 가겠는데 지역에 살아도 병원 한번 가려면 그냥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EBS 보니까 경남 산청인가 사는 학생인데 우리 동네는 스터디 카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수도권에서는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격차, 그다음에 뭐 사회 격차, 교육 격차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뭐 산업은행 부산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산업은행 사람들은 반발하고 세종시 처음 갈 때도 그랬거든요. 공무원들이 과천에서 새벽 5시에 버스 타고 쭉 와요. 그다음에 또 오후가 되면 그 버스 타고 다 서울로 가고 그래서 세종시가 공각기공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저 처음 출입했을 때 세종시 처음 이제 청사 들어섰을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꼴로 억지로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가게 하는 정책을 그렇죠.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인프라 말씀드렸는데 인프라도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인프라만 먼저 하고 수요를 기다리는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이렇게 마련해 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아이고, 벌써 54분 네, 세상에. 네. 예, 아이고. 딱 가네요. 그러니까요. 다 여쭤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지금 네. 뭐 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약이 없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야 정치권에 부동산 공약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잘못 꺼냈다가 욕먹을까 봐? 부동산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예를 회피하고 들면 있다. 야당은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당은. 네, 그리고 뭐 여당도 뭐 이거 괜히 건드려봤자. 네. 근데 저는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든지, 공공주택, 확보한다든지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세제도 마련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정책을 만들기 힘들어요. 값이 막 오를 때는. 네, 왜냐하면 뭐 욕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 빠질 때는 정책이 좋은 예.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한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돼요. 내리면 그냥 쉬쉬하고 네. 오르면 막 또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좋은 정책들이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이럴 때 부동산 정책 같은 걸 잘 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죠. 예,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쉬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예. 우리가 개혁하겠다. 예.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개혁해야 예.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2명이 갑니다. 네. 한 명은요 스타트업이고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요. 한 명은요 강남 아파트 대출 받으러 갔어요. 지금 누구한테 대출해 줍니까? 왠지 강남 아파트한테 줄 것 같아요. 은행의 대출금은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문제인 게 부동산은 생산성이 가장 없어요. 생산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이 뭘 생산해내? 그러니까요. 고용을 창출합니까? 아니 부동산 자체는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한국의 지금 돈과 노력과 인력들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진짜 한숨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개혁해야 네. 된다. 이건 진짜 큰 개혁입니다. 예. 이거를 부동산 개혁이 큰 그렇죠. 개혁이다. 예. 예. 이 정치인 분들께서 예.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이거 잘못 건드렸다 욕만 먹을까 봐. 잘 만들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와, 제가 지금 그 이광수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을 좀 모셔다가 정책 토론도 좀 하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한데 혹시 민주당에서 뭘 좀 도와달라고 요구나 있습니까? 정의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아니 제가 그런 토론에 많이 가죠. 토론에는 많이 토론에 가죠. 많이 가서 네. 얘기는 하는데 네. 뭐 제가 영향력은 없으니까. 아니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신 지금 댓글을 보니까 엄청 인기가 많으시고 예. 하여튼 지금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네. 뭐 부동산 정책부터 시장 얘기부터 뭐 공공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시간이 언제 훅 가는지 모르게 재밌게 얘기를 이래서 인기가 많으시구나. 아닙니다. 아니 편안하게 정말 조근조근 얘기를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집값이 더 많이 내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서울대병원, 국립대 병원들이 다 통합돼야 됩니다. 예, 돈만 있으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쵸. 예,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한국은 지방 경제도시 거점이 없다. 부산이 쓰러졌다. 이런 일본은 지방 거점 도시 중심으로 재편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이 시행됐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고요. 뭐 물가도 많이 내려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 예,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의대도요. 제가 예. 제안하고 싶은 게 공공의대도요. 네.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 의대가 아니라 네. 다 서울대 의대로 만들든지. 네. 그냥 어차피 김포도 서울대는 뭐 이런 판에 다 서울대로 만들든지. 그러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그렇죠. 4대학처럼 예. 그러니까 대학은 그렇게 바꾸면 좀 힘드니까 네. 저는 의대에 그렇게 바꾸면 의대를. 의료 시장 완전 달라질걸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의료 인력이 없잖아요. 지역으로 갈수록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 사실 그러려고 우리가 지난 2016년, 2017년에 그 겨울 무려 5달이나 한 주도 쉬지 않고 촛불 집회에 나갔던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맨손 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엄동설원에 또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하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다고 다음에 또 나와달라는 다음에는요. 이게 이런 얘기 재미없는 얘기 말고 네. 내 집 마련 전략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실제 도움되죠. 맞아요. 오, 내 집 마련 집은 전략. 어디다 사야 되나? 맞아요. 언제 사야 되나? 언제 사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런 얘기. 네. 알겠습니다. 돈 안 되는 얘기 좀 안 좋아해요. 돈 되는 얘기. 예. 네.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돈 되는 얘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